10살짜리 소녀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10살짜리 소녀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새끼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번 당했다라고 뉴욕 포스트에 나왔는데, 하여간 최소 2번 당했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근데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못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런 법이 적용이 안 됐겠지만은 요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통과가 되면서 트리거법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임신 사실을 안 시점이, 병원에서 확인을 한 시점이 6주하고 3일이 지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검사했던 산부인과 닥터가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엄마가, 이 10살짜리 소녀의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사를 해준 병원에서는, 보건소겠죠, 의무적으로 미성년자가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병원에서 반드시 경찰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간 사태,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근데 조치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낙태를 할 수 있는 타주로 가서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리노이로 갔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타주까지 가가지고 아이를 낙태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 사태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민주당 쪽,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의 반응은 좀 의외였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애가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부분에,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 10살짜리 아이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낙태를 하기 위해서 타주로 갔다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좀 제정신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오하이오주의 주 법무장관입니다. 데이브 요스트라는 법무장관인데, 이 요스트 법무장관이 뭐 뉴스맥스하고도 인터뷰하고, 뭐 팍스하고도 인터뷰하고, 여러 보수 채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바이든 행정부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어떻게 낙태하러 타주에 갔다 온 게 더 그게 이슈가 돼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스트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하이오 주법을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 오하이오 주법에서 6주가 지난 다음에 낙태를 허용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산모가 건강이 위험하고 생명이 위독할 때,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 하나 하고,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영구적인 신체 기관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손상을 입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살에 임신을 했는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과정 중에서 영구적인,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예 2번 다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첨부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근데 그거를 그 엄마가 몰랐던 거죠. 결국은 잘 몰랐으니까 그냥 아이를 데리고 타주에 가서 낙태를 시키고 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결국은 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 잡힌 이 용의자는 27살의 푸엔테스, 걸슨 푸엔테스라고 하고요. 지금 체류 신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이민국에서 지금 체류 신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불체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참 갑갑합니다.
좀, 네, 10살짜리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네. 성장이 좀 빠르죠. 좀 이제 인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빠르면은 뭐 10살에도 얼마든지 생리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12살이 지나야 그래야 생식 능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빠른 아이들은 뭐 그 전에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 어린 나이다라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이때만 해도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때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30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30세, 40세 정도 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대들이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아주 정당한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뭐 지금은 수명이 훨씬 달라졌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훨씬 예전보다 더 길어졌고 하기 때문에 출산 정년기가 훨씬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의학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정치인들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낙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했길래 그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아이 임신을 하게끔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더 이야기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타주에 가서 하고 왔대더라. 왜 타주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건 좀 끔찍한 얘기다. 예. 지금 이 요스트 법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호러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예.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정치가 먼저고 예. 그런 식으로 돼가는 것은 이거는 매우 정치는 인간들의 존엄성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치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희가 상당히 씁쓸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